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 맡은 김정태입니다. 저는 UN 4천년 개발 목표와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하다가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와도 자리에 앉으실 거죠? 네. 제 말씀드리기 전에 4천년 개발 목표의 의 세 가지 제가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보고서판 한번 쭉 읽어보신 분, 작년 보고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네. 재작년 것도 읽어보신 분, 네. 그 전 것도 읽어보신 분, 네. 이것도 읽으실 거죠? 네. 사실 오늘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집에 그냥 꽂아놓으면 아마 읽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 가는 지하철이나 그 중에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DG의 의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하고 제가 제 준비한 걸 얘기 드릴게요. MDG의 의의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인류가 최초로 이것만은 모든 국가, 모든 문화, 모든 언어 차이와 상관없이 이것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합의한 인류 최초의 개발 목표입니다. 그게 MDG가 가진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공산주의, 자본주의, 혹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만은 MDG가 말하는 7개의 구체적인 목표와 그 7개를 이루는 협력의 방법 총 8개잖아요. 이것만은 우리가 어떤 나라 상관없이 이거는 공통적이다. 그게 바로 MDG가 가진 가장 큰 의미입니다. 사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의미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16년 이후에 MDG 이후에 새로운 그 개발 목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따 다른 우리 연사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바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아주 전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MDG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미 합의를 했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국가 정부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포괄적인 개발 목표들을 2016년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전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례가 있다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 전례가 일단 없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것을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물론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일단 8개라는 하나의 전 세계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2016년부터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MDG가 가진 아주 큰 의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MDG가 2015년까지 과연 달성될까 안 될까가 사실 저에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서 그 두 가지 의의만 사실 됐다면 이제부터 좀 저희가 지켜볼 건데, 세 번째 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MDG를 통해서 저희가 인류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은 실제로 진행되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왜 진행되지 않는가, 그리고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인류의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그 부분은 세 번째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MDG의 그 수많은 자원들을 투입해서 10년 이상이 넘게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정부와 수많은 시민사회가 한번 경험을 해본 거죠. 와, 이렇게 계속 진행해서는 결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사회혁신이라는 접근입니다. 예, 지금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실제 스토리를 말씀드릴 건데, 여태까지 진행된 것 중에 잘 되지 않았던 그 부분, 애들이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쪽으로 지금 잠깐 애들 특성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시켰더라고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입니다. 남겨주시겠어요? 그래서 8가지의 그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인터벤션, 다양한 애들이랑 우리 반 진행이 애들이랑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은 실제로 통하고요, 어떤 것은 실제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인류는 그렇다면 이 협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애들이에요. 지금 빨간 옷 입고 뒤에 2명. 기존에는 물자 중심, 문제 중심, 공급 중심, 원조 중심으로 사실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원조라는 것이 워낙 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하는 중심에 이제 보시는 것들이 저런 중심이었어요. 워낙 문제가 긴급하니까,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일단 저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이제 많이 접근을 했는데, 문제는 10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면서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혹은 정말 현지에서 원하는 자립하는 개발 효과들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 사실 발견된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의존성이 늘어나고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 현지의 상황들이 이전과 그냥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개선되거나 혹은 더 악화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얼굴 사진 찍힌 거 봤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계속 갈까요? 좋네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혁신이라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시장 중심의 접근법이에요. 그냥 원조 중심이 아니라 여기서 보셨듯이 잠시만 뒤쪽으로요. 인간 중심이고 이슈 중심이고 유통 중심 그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저희는 이제 세계를 돕고자 하는 아주 좋은 열정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득보다는 해가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지인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가지고 현지인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개발, 내가 원하는 원조, 내가 원하는 개발 협력을 사실 저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라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현지인의 답을 피드백을 하나 받았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 필요한 게 정말 뭐냐고 물어본 첫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말라위에 있는 그 지역이 예전에 마돈나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재단을 만들어서 30억 달러를 그 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난 그 원조 물품들을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한 5년 만에 그 재단이 못하겠다고 해서 철수를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효과들이 작았을까? 저는 그 단순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에부터 큰 아주 좀 잘못된 설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떤 게 진짜 원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물어보기보다는 자,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술이 있고, 우리는 제품이 있으니까 물어보기도 전에 박스로, 트럭으로 짐을 날라주고 건물을 만들어주고 자, 이게 문제시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게 문제니까 저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그 팀이 현지를 떠나면 떠날수록 여전히 거기에는 사람들의 큰 변화들을 이끌 수가 없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프로젝트 팀이나 그 현지 팀이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많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좋았던 프로젝트가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사실 그렇게 적지 않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팀들이 뭐 한국으로 가든 동국으로 가든 그렇게 됐을 때 현지인들이 이상하게도 그렇게 처음에 열정들을 갖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 바로 현지의 오너십을 바탕으로 저희가 하지 않았죠. 바로 저희의 가진 오너십, 저희가 가진 아젠다,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전문가, 우리가 가진 수많은 지식들이 중심을 두어서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가 빠지는 순간 사실상 그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진행되는 원조 협력이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적정기술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어요. 적정기술이라는 그 접근이 있는데 현지에서 나는 재료 그리고 현지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기술, 제품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적정기술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뭔 거 같으세요? 연탄. 아주 유명한 케이스인데 저기 뒤에 보이는 게 사탕수수를 이제 먹고 뱉으면 저렇게 그런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탄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 10분, 15분 동안 태우게 되면 숯으로 이게 변하는데 그것을 빻아가지고 이제 틀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뚝 누르고요. 그것을 한 햇볕에 한 3일 정도 마르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팀 같은 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한 15분 정도 물을 데피면 물이 아주 100도씨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실 아이템이죠. 어차피 버려지는 옥수수 쓰레기나 저런 사탕수수 그런 쓰레기 폐기물들을 가지고 탄화를 시켜서 숯을 만드니까 환경보호도 되죠. 별도의 재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게 없으면 이제 현지인 분들은 되게 다양한 걸 쓰세요. 나무를 사시기도 하고 나무를 사실 해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 보호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저걸 보는 순간 이거다. 이거면 되겠구나. 그래서 캄보디아와 이제 말라위를 작년에 가서 저거를 해봤는데 저희 팀이 있을 때는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현장을 떠난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프로젝트가 중단이 됩니다. 되게 이상했어요. 왜 그러지?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그리고 저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만뒀을까? 왜 중단됐을까? 자,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저희가 시작을 해봤던 좀 다른 접근입니다.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먼저 현장에 가기보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먼저 저희가 배우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그게 5월달에 말라위를 다시 가서 저희가 했던 건데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말라위를 가서 저희가 이제 뭐 거기 에너지 뭐 전기가 없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뭐 에너지 문제, 물류의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논하기 전에 먼저 현지인 분들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정말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이슈들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방법론을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학에서 쓰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들을 관찰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 패턴들이 나오는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것을 인류학에서는 그런 관찰 방법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영어로 표현하면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의 니즈가 아니라 현지인분의 니즈를 쭉 한 2주 동안 저희가 뽑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저희가 하나 과제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셜 비즈니스 아이디어 게임이에요.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라고 저희가 이제 게임을 열었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라 바로 그분들이 스스로가 확인한 아이디어들을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자, 그때 22분의 그분이 제출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렸던 18살이었던 친구 이름이 마틴이에요. 이 친구가 냈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전기가 없는 그곳에 낮에는 충전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는 이동식 태양광 충전 영화관입니다. 저희 입장에선 사실 저 니즈가 절대 보이지 못했어요. 왜냐면 낮에 좀 활동하고 밤이 깊어지기 전에 도시로 나와서 호텔에 숙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기가 없는 마을에서의 밤의 의미를 저희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니즈가 뭐냐면 밤이 되면 너무나 지루하다는 거예요. 밤에 뭔가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를 하시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마을에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니즈가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저희들 머릿속에서는 진짜 그런 니즈 안 보이죠. 물 하면 아주 심각하게만 생각하고 에너지, 쓰레기 생각하지 사실 무슨 그런 나라에 엔터테인먼트가 필요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니즈가 여러분 달라지게 됐고 저희 그래서 대상을 준 다음에 10만원을 저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중고 DVD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찾는 것을 노력해봤죠. 그게 올해 6월 달의 얘기인데 재미난 것은 올해 9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제가 현지로부터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저희 팀이 이제 떠났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팀이 떠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 가지고 어디 도망갔을까요? 네, 다음에 이 친구인데 자, 오늘 뭐 집에 가시기 전에 이 친구의 그 사진 하나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얼굴을 보시면은 저 얼굴에 나오는 미소의 의미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제품도 공급하고 다양한 적정 기술 그런 물건들을 전달하면서 사람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저렇게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진 웃음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죠? 아주 묘한 얼굴이에요, 그쵸? 그리고 저 표정은 너가 여기 떠나도 상관없어 라는 표정입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바로 자기에게 있는 자신감이 저기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자, 이 친구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3주 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서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그냥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이 친구 보고서를 받았는데 다음 보면 그 보고서의 첫 장에 자필로 쓴 거를 현재 NGO가 스캔해서 보내줬는데 저 첫 두 단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네, Your Business가 아니고 바로 My Business입니다. 많이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엄청 놀랐어요. 저 이야기를 듣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가 월급을 준 게 아니에요. 저희가 고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필로 저거를 My Business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오너십이 저희에게 정확하게 있죠. 그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해라 마라 뭐 보고서를 보내라 한 것도 없이 3개월 만에 이 친구가 엄청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말라위 기준으로 한 달에 벌 월급을 이 친구가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태양광 판넬을 충전해서 하게 되는데 그 브라운관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근데 브라운관이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돌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두 번째 시작을 해본 게 그 석유를 넣어서 발전하는 발전기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름이 너무 비싸가지고 원래 그렇게 원하는 대로 수익은 많이 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준으로
한 달의 월급에 해당되는 5,600파차를 이 친구가 벌어서 이제 이곳에 낸 거죠. 다음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뭐 나름대로의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중고 DVD도 사고 패널도 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아무런 관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켜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던 말라위에서 이 친구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더 놀라운 거는 한 3일 전에 여기서 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었는데 이제 사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그 마틴이 만든 영화관의 모습입니다. 제법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내고 입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담벼락을 세웠습니다. 돈을 안 내고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담벼락을 놓고 저게 인기가 너무 많아요. 입장료가 20화차인데 20화차가 한국 돈으로 약 80원입니다. 재미난 거는 전기도 없고 뭐 그런 마을이지만 아이들도 한 20화차 정도는 한 3일에 한 번씩 도너츠 같은 걸 팔거든요. 아주머니들이 그거를 사 먹을 정도로 현금의 흐름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화차라는 것이 사실 너무 어린아이들도 저렇게 그냥 와가지고 영화를 보는 정도의 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저걸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다음 번요. 자, 우리 마틴, 저 그 자신감 있는 저 표정, 자기 뭘 바라보고 있죠? 자기가 빌린 브라운관인데 저걸 보면서 아주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저거를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LG 거를 쓰고 있다고.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저거를 또 찍어서 굳이 보내줬습니다. Life is good. 그렇겠죠? 다음요. 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돈으로 이렇게 중고 DVD 플레이어를 사가지고 저 박스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네요. 다음요. 전기 그런 전기장치입니다. 다음요. 영화 안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다음요. 영화죠. 영화 콘텐츠가 중국의 도움으로 저 시골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참 저희 요즘 세상에 살맛나요. 그쵸?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저렇게 엄청난 콘텐츠가 전기도 없는 마을 깊숙하게 들어있어가지고 네, 카피라에서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요. 영화 시설에서 또 중요한 게 앰프죠. 저렇게 어떻게 앰프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연결해서 빵빵하게 말라위의 구물리라라는 지역인데 마돈나가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우리도 못해먹겠다 나간 지역에 이 마틴이라는 친구가 10만원이란 저희 아주 작은 종잣돈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자, 왜 MDG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어떤 돈들이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잘 됐고요, 어떤 부분은 잘 안 됐을까? 그 실마리를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꼭 돈의 문제였을까? 물론 여전히 돈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만이 MDG가 못 되고 안 되고 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뭐죠? 현진이 가닌 오너십을 어떻게 우리는 전달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다음 건요. 자, 그래서 이 태양광 판넬 중고를 샀는데 약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돼요. 태양광 충전으로 뭐 이렇게 자기 삶에서 쓰시는 분, 저는 뭐 태양광 충전해서 밥솥을 쓰거나 휴대폰 충전하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제가 선물 주려고 가져왔는데 태양광 충전 안 하세요? 한 명도 안 하세요? 전자계산기. 네? 아, 전자계산기. 네. 제가 일단 선물을 드리니까 받아가세요. 거기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태양광 충전이 전기가 없는 곳에 핸드폰이 많이 보급됐거든요. 어떻게 충전할까요? 다 태양광 충전해요. 이미 삶의 스타일이 한국 여러분들과 저기 그 말라위, 소말리아 다음으로 그 아주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그 나라하고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삶의 지속 가능한 형태가 완전히 다르고 있어요. 물론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저희들은 되게 낯설죠. 근데 이분들은 바로 저게 삶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신기하게 보시겠지만 말라위에서는 정말 흔한 광경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뭐 뒤쪽에 저렇게 간단하게 있고요. 그런데 저게 이제 용량이 작아가지고 저희가 좀 큰 거를 해야 되겠다는 지금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 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용량이 작아서 원하는 대로 많이 상영을 못했고, 그게 이제 여태까지 보고서에 나온 보고입니다. 다음 번요. 자, 그래서 현재 NGO, 저희가 이제 같이 있는 곳이 열매나눔 재단이라는 곳입니다. 말라위에 그 재단을 해서 작년부터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이제 저희 피드백을 받아주고 계세요. 그분으로부터 또 며칠 전에 왔던 피드백입니다. 자, 이 피드백을 보시면 몇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그걸 깨달아 보세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 뭔가 흥미로운 사실을, 느낌을, 어감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NGO 단체에서 오는 피드백 치고는 뭔가 좀 어색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느껴지시는 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비가 올 때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TV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정도로 용량은 브라운관이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프로젝터, TV 브라운관이 아니라 프로젝터를 쓰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틴에 따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영화를 상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좀 현재 NGO가 준 피드백 치고는 약간 좀 뭔가 어색하거나 뭔가 특이하다라는 것을 느끼신 분 있으세요? 뭐예요? 예, 서강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훈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 NGG의 피드백과 다르게 마틴의 니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 계속 이제 따옴표 이런 걸 활용해서 마틴의 뭐 말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그렇죠? 관심 많으시네요. 네. 정확하게 포착하셨어요. 현지 NGO가 대개 보고서 보내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들의 계획은 이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NGO가 주어가 되거든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 NGO가 주어가 아니라 단지 전달자입니다. 마틴에 따르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마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틴이 이런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죠? 바로 현지 NGO가 중심이 아니라 현지 중심으로 정확하게 피드백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경우를 여러분들 아마 쉽게 보지를 못하실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럴 계획입니다. 뭐 마틴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6월달까지 결과를 낼 것입니다는 주어가 아니라 누구죠? 바로 현재 있는 사람에게 오너십을 간 케이스가 이 NGO의 피드백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좀 개념을 정산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박스에다가 조금 더 용량이 큰 태양광 판넬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랑, 그 다음에 조그만 그 프로젝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브라운관 뭐 조그만 걸 하지 않고도 어차피 거긴 전기가 없는 곳이니까 벽에다가 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박스 안에다가 그 영화관을 만들어서 이동하는 영화관 컨셉을 만드는 제품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지난주부터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자, 저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다음이요. 그냥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달하면 저거 확산이 안 되는데, 저희가 바로 60만원 정도 되는 제작비가 된 그거를 리스를 해주는 거죠. 렌탈을 해서 마틴 같은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마틴은 그것을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돌려보니까 7개월 만에 60만원이 다 상환이 됩니다. 말라위에서 매달 약 5만원에서 6만원의 돈이 말라위에서 한국으로 투자금이 상환이 돼요.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상하다. 한국에서 말라위에 돈을 줘야 되는데 말라위에서 돈을 한 달에 5만원씩 6만원씩 우리가 뽑아내는 게 도덕적으로 옳을까?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 혹시 드신 분 계세요? 자, 한번 그 느낌을,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법이 더 옳은 것일까? 자, 그 생각을 해보시면 그 느낌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그런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거를 확산하게 돕는 겁니다. 그냥 물건을 전달해주면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것이라는 오너십이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정당한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간섭을 해서 이거 깨끗하게 쓰세요, 이거를 뭐 잘 간수해서라는 게 되지 않고요. 바로 본인이 스스로의 오너십을 가지고 그 상자들을 굳게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모험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MDG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됐던 몇 가지 혁신들이 그냥 원조 중심과 공급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이 확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긴급한 구호나 아니면 재난이나 인도주의적인 접근에서는 여전히 무상 공급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현장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장을
저희가 못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냥 무료로 공급하게 되면 바로 그 시장이 파괴가 되는 아주 놀라운,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돕기는 돕겠지만 거기에 있는 시장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오너십을 만들어주면서 저희는 어떻게 되죠?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그 다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고 돕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이제 UN 새천년 개발 목표가 만들어낸 아주 큰 의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좀 생각도 해보시고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NGO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